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업체는 신성 ENG입니다. 제가 기사나 재무제표 등 여러 자료에 대한 강조를 항상 해왔지만 이에 앞서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산자부, 해수부, 방사청 등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보도자료가 엉성하게 써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보도자료는 엄격한 시스템을 거쳐 표출되고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으면 정부기관은 하나하나 따져서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신성 ENG의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9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참석자입니다. 솔직히 주요 내용이 다음 정권 때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존을 유지해야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참석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산자부, 국조실, 하나솔루션, LG전자, 신성ENG,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는 관련 없는 업체도 보이잖아요. 이는 ESS 관련 업체들도 이번 회담에 참가했기 때문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자료를 내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내리면 100MW급 태양광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셀 모듈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대놓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과 정부는 태양광 공동연구개발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LG전자가 있냐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LG전자도 호주의 태양광 모듈 공급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회사의 내부 개발과 부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성ENG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경쟁관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규모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하나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적절히 나눠먹고 나머지 물량을 중견업체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미는 프로젝트인데 한 업체를 밀어주게 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ENG,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를 라이벌 업체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시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ENG는 지난해 매출 4,600억 원, 영업이익 218억 원, 시총 약 4,200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모듈의 원리, 모듈 종류 등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제품은 1분기 매출의 38.3%를 차지해 약 38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 2,500억 원, 영업이익 309억 원, 시총 약 3,400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관련 장비는 올해 1분기 매출의 0.3% 매출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1억 원입니다. 신성ENG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적은 수치죠. 대주전자재료는 지난해 매출 1,100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 시총 7,700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관련 장비는 올해 1분기 매출의 4.4%를 차지해 약 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보다 높지만 그래도 신성ENG하고는 좀 비교하기 낮은 수치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신성ENG와 타업체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확신되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신성ENG가 모듈 공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기사 아랫부분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기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준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이고 신성ENG의 모듈 공장도 전북 김제에 건설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뢰 정부의 신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걸맞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공격적으로 수주를 한다? 물론 갑자기 해외에서 수주 물량이 밀려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솔직히 새만금 사업보다 더 큰 호재입니다. 하지만 표출된 기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가 신성ENG가 새만금 사업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성 ENG의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클린환경 사업을 보겠습니다. 신성 ENG는 자타공인 클린룸 1인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7일 신성 ENG는 277억 원의 상당 수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주 관련 내용은 경영상 비밀이라고만 써 있는데 사실 대규모 수주가 자세히 공시되지 않는 경우는 조선업계에는 빈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2천억짜리 LNG 운반선을 수주했는데 발주한 선사는 이를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발주 수주는 기업의 행보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저는 신성 ENG의 비공개 공시도 이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해외로 뻗어나 가는 모습을 크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해외 수출의 클린룸 관련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 거래됐던 표를 보시면 태양광 사업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표에서 보셨듯 클린룸 공사 계약 금액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기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물론 이 계약이 태양광 부문 계약이라고 하면 오히려 엄청난 호재라고도 보이네요. 지난 6월 5일 신성 ENG는 음압 격리실 해외 판매를 위해 싱가포르 아바타메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바타메드는 싱가포르에 있는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저는 이를 클린룸 수출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신성 ENG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신성 ENG와 하나솔루션, 현대솔루션 등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기업과는 충분히 내부 실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